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리가 오늘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이라는 형량이 구형이 됐는데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라고요. 네, 말씀대로 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형을 넘으면 중형이라고 하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최순실 씨 측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이 총 433억 2,800만 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겁니다. 뇌물 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뇌물 공여 혐의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물 공여는 최대 징역 5년형입니다. 근데 12년형이 구형됐다는 것은 또 다른 혐의 때문이겠죠? 네,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재산 국외 도피는 그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특검은 현재 78억 9천만 원의 도피액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입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 이 부회장에게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에게는 1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또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도 각각 10년형이 구형됐습니다. 황선수 전 전무의 경우에는 7년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구형을 하면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구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삼성 변호인단 측의 입장인데요. 변호인단 측은 여전히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삼성 변호인단 측은 특검의 구형에 대해 경강부회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이 정황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모아도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프레임을 만들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뇌물의 대가로 주장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그런 작업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전자는 더 이상 일부 추가 의결권 확보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작은 회사가 아니라며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앞으로도 제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변론 이후 이어진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제 탓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그 선임들의 요구,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나 심한 오해라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검의 구형이 있었고 그리고 변호인단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있었던 날이고 실질적인 모든 결론이 나오는 것은 이제 선고 공판인데 선고 공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네, 법원은 이달 25일 오후 2시 30분에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8월 27일까지인데 이를 이틀 앞두고 선고를 하는 겁니다. 1심 선고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뇌물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물죄가 인정되면 재산 국외 도피, 횡령 등도 줄줄이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뇌물죄가 아닌 강요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은 석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선고 공판이 나와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선고가 되는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부 박지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